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투표는 충청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후보들 간의 경쟁도 가열되고 있죠. 관련된 내용을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투표가 내일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6명의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형국인데요. 넥스트 레벨, 그러니까 다음 단계인 대통령 선거로 넘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해야겠죠.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부수고 제껴라 노래 가사가 경쟁이 난무하는 선거판 같은데요. 현재 선두권으로 평가받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지난 주말 내내 첫 경선 투표가 벌어지는 충청권에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 지사, 대전에서 천안에서 청주에서 가는 곳마다 공약을 쏟아냈죠. 곳곳에서 지역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대덕특구를 재창조 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전환을 천안 아산 강소연구개발 특구를 육성해서 R&D 및 기술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충청권 첨단 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지사 동시에 아내 김혜경 씨의 고향이 충청도라는 걸 내세워 충청의 사위라는 걸 연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충청의 사위 저 이재명이 선두 이 지사를 쫓는 이낙연 전 대표,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이 지사가 지역 개발 공약을 발표하는 사이 시장 상인을 만나고 당원 간담회도 열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밑바닥 민심부터 훑겠다는 거죠. 얼마예요? 6,000원 좀더 사야 돼.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이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금강의 기적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충청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만 보면 이 지사가 앞서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충청권에서 이 지사 지지율은 38%를 기록했습니다. 10.3%를 기록한 이 전 대표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지난주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이 지사는 17%를 기록해 8%를 기록한 이 전 대표를 앞섰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목표가 50%, 즉 과반 득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직력은 이 전 대표 측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 소속 충청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후보를 지원하는지 분류해봤더니 이 전 대표 측이 5명이나 됐습니다. 이 지사 측은 3명에 그쳤죠. 대선 경선이 민주당 대의원과 당원들 위주로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표 측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충청에서 비등하게 경쟁한 다음에 호남에서 뒤집겠다는 이런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뜨겁다 보니 충청권을 향한 구애 점점 달아오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국회의사당에 대법원과 대검찰청까지 세종시 등 충청권에 두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종시에 제2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또 국회의사당이 조속하게 세종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과학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충청 수도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을 대전 충청 지역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세종특별시로 승격시키겠고요. 충청 민심을 향한 경쟁에 더해 뜨거운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지사의 변호사비 논란이죠.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소송 당시 몇몇 변호사에게 돈이 내지 않고 변호를 받았다는 건데요. 사실이라면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지사는 사생활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캠프에 따르면 그 수임료는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 원 안 되는 돈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변호사비 대납받은 이명박 씨의 사례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이재명 캠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무료 변론이 관행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료 권료입니다 또는 지원이라면 이 부분이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좀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에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웅변은 굉장히 오랫동안 공익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또는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지지한다라는 의미에서 변호인의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소송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사 당초 무료로 변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생활이라며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캠프에선 공익적 사안이라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정책과 관련 없는 공방이 거세지자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은 양강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거티브 장마에 정책 비전은 다 떠내려 가버리고요. 서로 못난 것만 지적하는 못난이 경선으로 끝나지 않을까. 뻔한 인물들의 그냥 뻔한 논쟁과 뻔한 구도로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는 또 뻔하게 패배하는 거 아닌가? 지지율 각부들은 좀 다릅니다. 말로는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작 불공정이 판을 치는데 아무 말도 없잖아요. 민주당 대선 경선은 내일 충청권 투표를 시작으로 경북, 강원, 호남, 경남을 거쳐 10월 10일 서울에서 마무리합니다. 한 후보가 50%를 넘게 득표하면 후보로 확정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가 또 이어집니다. 현재 후보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정책도 정치도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경선이 마무리될 땐 좋은 정치를 볼 수 있을까요? 톡쏘는 한마디는 JTBC의 명품 드라마죠. 보좌관의 대사로 대신합니다.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날 이겨보고 싶은 거예요? 내 뒤만 따라다녀서 묻는 말이에요.